안녕하십니까. 명일여고 한국사 통합사회 강의 진행하고 있는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보는 한국사와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규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직전 보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제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현재 대치 미래탐구라고 하는 학원에서, 그리고 또 강동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한국사와 통합사회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일여고 어떻게 한국사와 통합사회가 출제됐고 이런 출제 경향을 보였다 정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1학기 기준으로 한국사, 통합사회 두 과목 모두 지필평가에서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성적을 맞아야 1등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평가까지 포함한다면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고, 지필고사에서는 아무리 많이 봐줘도 중간기말 합쳐서 1개 정도 오답을 받아야만 1등급을 목표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난이도가 비교적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고득점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야 성적표에 1이 찍힌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명일여고에서 특히나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조약, 그리고 개혁, 협정, 여러가지 합의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한국사 단원, 근대라고 하는 단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단원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각각 조약을 체결했는지, 그 조약은 몇 년도에 체결이 됐는지, 그리고 그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기승전결을 아주 한 개의 사건이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학교 교과서만 분석을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가조약을 먼저 보시죠.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겠네요.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과 같은 항구를 개항했으니까 부산과 가까운 일본과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가조약은 1876년에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나조약,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 이거 하나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바로 조미 수호통상 조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현재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료들을 가져옵니다. 조약, 협정, 합의문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다면 제가 제 자체 교재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조약은 왜 체결됐으며 어떻게 체결됐으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교과서 내 사료의 키워드를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교과서에 실제 등장하고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과서 사진만 보면은 이게 당초에 무슨 사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정규반 수업의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1차 가부교육 때 있었던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회의체고,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왜 없어졌는지까지 등등에 대한 기승전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던 당백전입니다. 이게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동전에 적힌 백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고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 봤던 당백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킬이 부족하죠. 당백전은 보자마자 이게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당백전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연에서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건 당연히 이전에 암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료를 줬을 때 이거를 떠올리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해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사료, 사진, 그래프, 도표와 같은 부분들에서 제 해석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체득하게 되면 한국사 과목 고득점 취득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죠.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시대, 연표, 이후 순서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합쳐서 연도를 외워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밑줄 친 사건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제시되는 사건과 가장 가까운 연도를 골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표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여러 가지 사건들 사이사이에 껴서 올바르게 배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있었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골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 문제입니다. 명일여자고등학교에서 특히나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이 순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교과서에 등장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4개 혹은 5개를 가져와서 올바르게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것은 가부터 라까지 모두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세도 가문에 의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 현재 명일여고 비상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보시다시피 세도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나에서는 예송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등 보통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봤을 때여야만 이 문제가 어떤 각각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정규반을 듣게 된다면 학생들이 취득하게 되는 노하우는 바로 긴 문장을 보더라도 간단한 키워드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수업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제가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듣게 된다면 이 문장을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 하나에서 끝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 푸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통합사회 관련된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여고 통합사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를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자체 프린트를 쓰고 있는데 이 프린트가 아주 양이 많고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범위는 무척 넓고 난이도는 무척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에는 단순히 개념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제들의 난이도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일여고는 통합사회 과목에서 수능 사회탐구 과목 정도의 이해도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실력, 심화, 문제의 난이도를 크게 3가지로 나누었을 때 기본과 실력 정도의 난이도 문제라면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있는 정도의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심화 난이도로 가게 되면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 있는 문제들 그리고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문제들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빼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 지필고사에 등장을 할 때 프린트를 약간 변형한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이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와 비슷한 문제들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굉장히 고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정규반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체 교재와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문제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의 특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철저함과 철밥통이라고 항상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사 과목 이름부터 느껴지시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여주는 통합사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야 해 라고 하나의 길을 놔주는 것이 바로 제 통합사회 정규반의 특징인 겁니다. 모두 100%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개념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료를 해설한다. 교과서에 보시면 정말 많은 부가 사료들이 있죠. 특히 한국사가 그렇습니다. 사진 그래프 도표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조약 혹은 중종실록과 같은 옛날 고사료들까지 하나하나 이게 어떤 사건을 의미하시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료를 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 문제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명일여고에서는 현재 2개 출판사, 한국사에서 비상교육 그리고 통합사회에서는 다른 출판사 활용하고 있는데요. 모두 기출문제는 마찬가지 그리고 학교의 평가 문제집을 변형한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들에서 같은 출판사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 학교의 문제들까지도 가져와서 매주 30제에서 50제 정도의 문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에서 이 정도, 통합사회에서 이 정도 합치면 60에서 100문제 정도가 모두 배부가 되고 있는 것이죠. 60에서 100문제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문제 많이 주시면 국영수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대답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암기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 정규반 수업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내용 암기되고 정리되면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암기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게 맞다, 아니다만 파악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과목처럼 매 문제 10분, 20분씩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기 테스트라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철저한 암기를 위해서 저는 암기 테스트를 매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매주 그 양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누적 제도입니다. 첫 주차에 암기를 했던 내용은 5주차에 가면 대부분 까먹습니다.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가르칠 때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1주차에는 암기 테스트 100점 맞고 정말 성실히 해왔던 친구지만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누적 방식으로 테스트를 봅니다. 1주차에 봤던 내용은 종강할 때까지 계속 봅니다. 그대로 계속 보기 때문에 아주 여러 번 복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강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응대 제가 지금 현재 오전 10시 정도의 업무를 시작해서 새벽 2시 정도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1대1 질문을 항상 가급적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대가 보통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오후 5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한 11시 정도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질문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질문 카카오톡, 문자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SNS 다 막론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톡까지 직접 내 목소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듣고 싶다면 보이스톡으로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컨텐츠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수업에서 3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5번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쉽게도 이 완벽하게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빼놓거나 조금은 덜 중요하게 설명을 했다.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아침 학생의 등굣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니면 버스 안에 있을 때 혹은 어머님 차 뒷자리에 있을 때 이걸 직접 학생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500자 내외의 문자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닉입니다. 한국사와 통합사회까지 클리닉을 하면은 국영수는 언제 하나요? 라고 많이 문의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수가 절대 아닙니다. 암기 테스트 매주 봅니다. 과제도 매주 배부가 됩니다. 그 과제에 제가 채점하면서 보면 항상 이 부분에서 구멍이 좀 나 있구나.
암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매주 피드백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1대1로라도 반드시 클리닉 진행하겠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게 어렵다. 보이스톡 혹은 줌으로라도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정규반에 대한 설명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직전 보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직전 보강은 각각 한국사와 통합사회 지필평가 전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직전 보강만 듣고 싶다라고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에 나오는 사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1회차 만에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더해서 이 문제 특집이라 해서 관련 단원 문제들을 여러 가지 끌어모아서 총 200에서 300제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보강 언제 개강되나요? 언제 열리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라는 문의 많이 주시는데 시험 2주에서 3주 전에는 학교 시험 일정이 나오고 학원과 즉시 바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직전 보강 일정 및 다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학원에 편하게 전화 주시면 등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명일여자고등학교 2학기 중간 한국사 통합사회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학생들 정규반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